그러니까 어떤 연산의 기호가 주어졌을 때 두 개의 항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연산이고, 항의 순서를 바꾼다는 얘기는 여기서 자리를 바꾸는 거야. 결과는 같다. 같다입니다. 같다. 자, 뭐냐. 그럼 집합에서의 교환법칙은 A 합집합 B 하는 거랑 집합 B와 A하고 자리를 바꿔도 성립하고, 자, 교집합 A 교 B나 B 교집합 A 해도 그 연산의 결과는 같다. 변하지 않는다. 자, 두 번째는 결합법칙입니다. 결합법칙은 삼항, 세 개의 항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게 결합법칙. 그래서 자, 종류가 같은 삼항 연산에서 연산의 순서를 바꾸더라도 그 결과는 같다. 이게 삼항연산입니다. 아니, 결합법칙입니다. 생각했던 거 화면이 별로 좋지가 않네. 그래서 애들이 조금 제대로 안 보였나 보구나. 좋지가 않다. 화면이 생각했던 거하고 다르네. 적기만 해서 몰랐는데 화면이 안 좋구나. 자, 일단 적어봅니다. 자, 이렇게 나와. A 합집합 B. 자, 이 종류가 같은 연산이니까 A 합집합 B 합집합 C 해도 이 연산의 순서를 결정해 주는 거기 때문에 가로의 위치가 바뀌는 게 결합 법칙이야. 그렇다고 해서 얘네들이 가로가 풀어졌다고 해서 틀리는 것도 아니고, 요런 애들을 우리가 결합 법칙이다 라고 하고, 대신에 얘네들의 연산의 기호는 항상 같아야 돼. 자, 그 다음에 교집합입니다. A하고 B하고 C 이 세 집합 사이에서의 교집합도 A 교 B 하고 C하고 나중에 하더라도 얘네들의 순서에 상관없이 가로를 풀어도 그 연산의 결과는 항상 같더라. 자, 이게 결합법칙. 자, 분배법칙은 연산이 좀 다르죠. 우리 분배법칙 이렇게 하잖아. A 곱하기 하고 X 더하기 Y는 가로 풀었을 때 AX 더하기 AY, 얘는 곱셈과 덧셈 이 두 개의 연산이 서로 다른 식끼리의 법칙이기 때문에, 마찬가지 집합에서도 분배법칙이라고 하는 건 집합의 연산의 기호가 서로 달라. 대신에 분배법칙이기 때문에 항은 당연히 세 개로 이루어져 있어야 되고, 따라서 자, 종류가 다른 삼항연산에서, 자, 여기서 종류가 다르다는 얘기는 연산의 종류가 다릅니다. 종류가 다른 삼항연산에서 이루어진 한 연산을 글자야에, 자, 한 연산을, 자, 다른 연산에 분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배법칙에 의해서 가로를 푸는 것처럼 집합에서도 뭘 이용해서 분배법칙이라는 걸 이용해서 가로를 풀 수 있다라는 거야. 이렇게.
자, 교집합 있으면 안에도 교집합이 들어와 버리면 의미가 없어지고 합집합 그러면 C하고 합집합 그럼 얘네들이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A하고 B의 교집합, A와 C의 교집합 그리고 합집합 뭐처럼 생각하자고 A 곱하기 X 더하기 Y 하면 A를 X에 곱하고 A를 Y에 곱해주잖아. 그리고 얘네들끼리 서로 더해준 것처럼 이루어지는 게 집합에서의 분배 법칙. 마찬가지 합집합으로도 분배 법칙 할 수 있다. 대신에 연산의 종류가 달라야 돼. 그래서 A하고 B하고 먼저는 합집합, A하고 C하고 합집합하고 그 다음에 가운데 누가 들어가게 돼? 교집합이 끼어 들어가는 거지. 자,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결합 아니 분배 법칙. 근데 우리가 이 방향만 보면 안 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풀리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넘어가는 과정도 기억합니다. 뭘 이용해서 우리가 공통인수라고 하는 게 있었단 말이야. 그런 것처럼 공통으로 이루어진 연산들이 있으면 연산의 기호와 그 집합을 공통인수처럼 이렇게 가로로 묶어주는 일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이제 뭔가를 증명하라고 했을 때 사용되는 것 중에 하나가 분배 법칙이 많이 사용될 거야. 뭐 어떤 참과 그 좌변과 우변의 결과가 서로 같음을 증명하여라라고 했을 때 분배 법칙이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푸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저렇게 공통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연산과 집합을 찾아서 가로로 묶어주는 것도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자, 그 다음에 집합에서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드모르간의 법칙인데 기억하기. 드모르간의 법칙은 다른 건 아니고 합집합의 여집합입니다. 자, 합집합의 여집합인데 우리가 지수 법칙처럼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야. 뭐 예를 들어서 x의 세제곱 곱하기 y의 제곱에 제곱해라 그러면 이 지수를 각각의 지수에 곱해서 x의 6제곱 y의 4제곱 하는 것처럼 자, 이렇게 여집합 기호가 가로로 묶어져 있는 경우는 이 가로 안에 있는 집합의 지수를 분배 법칙 하듯이 이렇게 취해준 다음에 연산의 결과가 이렇게 바뀌어. 그래서 합집합은 교집합으로 그리고 교집합은 합집합으로 바뀌는 요 법칙을 드모르간의 법칙이다라고 하는데 얘는 다른 걸로 증명하지 않고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증명할 거야. 그래서 표현해보면 먼저 좌변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증명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좌변과 우변의 결과가 서로 같음을 보여주는 게 증명하는 방법 중에 하나야. 그래서 전체 집합 2개 먼저 표시하고 자, 그리고 전체 집합. 항상 여집합이 나오면 전체 집합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A하고 B 집합 2개. A 집합 하나, B 집합 하나. 자, 좌변과 우변의 결과가 서로 같음을 보여주는 게 목적. 자, 좌변입니다. 자, 왼쪽에 있는 식, 좌변에 있는 식은 A하고 B의 합집합의 여집합이야. 그럼 여기는 합집합의 여집합이기 때문에 이 자리. 자, 여기가 바로 뭐가 되냐면 합집합의 여집합이야. 자, 여기가 바로 합집합의 여집합. 합집합에 속하지 않는 원소들의 집합. 그러면 자, 두 번째 우변입니다. 여기는 좌변이고 우변은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의 교집합이야. 그러면 자, A의 여집합을 표시를 하면 자, A의 여집합은 A에 속하지 않는 원소들만 모인대요. 그럼 이런 자리가 A의 여집합이야. 자, 그 다음에 B의 여집합입니다. B의 여집합 자리는 여기. 그럼 B에 속하지 않는 원소들이야. 그럼 이런 되겠지. 이런 애들. 자, 요런 자리들이 바로 B의 여집합이야. 그럼 이때 A하고 B의 여집합 사이에 관계지, 관계. 자,
자, 이 자리는 지금 누구랑 누구랑 물어보는 거야? A하고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의 교집합 자리니까 지금 선으로 봤을 때는 초록색하고 노란색하고 겹쳐지는 자리야. 그러니까 그 자리가 결국 어느 자리? 이 자리겠죠? 여기. 지금 여집합과 여집합 사이의 교집합 자리니까 이 자리인 거지. 그래서 얘는 자, 요 분홍색으로 색칠한 요 자리가 바로 A의 여집합 교 B의 여집합의 자리. 그럼 이 색칠된 부분이 서로 같기 때문에 등식은 성립한다 라고 해서 증명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합집합, 그래서 뭘 알 수 있다 이제 합집합의 여집합은 각각의 여집합끼리 교집합한 거하고 서로 같다. 자, 이번에는 반대입니다. 교집합의 여집합과 교집합의 여집합하고의 관계야. 자, 교집합을 여집합했을 때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 자, 얘도 마찬가지 벤 다이어그램 전체 집합이랑 포함해서 두 개. 좌변과 우변의 결과가 서로 같음을 보이는 거. 아이고, 왜 안 그러지? 자, 좌변은 교집합의 여집합입니다. 좌변의 경우는 교집합의 여집합의 자리이기 때문에 어디 자리냐면 여기야. 교집합에 속하지 않는 원소들이야. 그러니까 여기. 교집합을 뺀 나머지 자리가 교집합의 여집합. 자, 요 자리가 바로 자, 우변의 결과입니다. 우변은 여집합의 합집합이에요. 여집합끼리. 그럼 A의 여집합이면 어디냐? A가 속하지 않는 원소들. 그럼 A에 속하지 않는데. 이런데. 자, 노란색으로 칠해진 자리가 A의 여집합이고, 자, 그 다음에 B의 여집합입니다. B의 여집합은 B에 속하지 않는 원소들이야. 근데 걔네들끼리의 합집합인 거야. 그럼 합집합이니까 결국은 어디가 돼? 이 색칠된 부분은 교집합 뺀 나머지하고 서로 같겠지. 그래서 얘가 A 자리가 바로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의 합집합 되는 자리. 그 결과가 서로 같아. 색칠된 영역의 부분이 서로 같아졌기 때문에 등식은 성립한다. 그래서 합집합의 여집합은 여집합하고 교집합인 거고, 교집합의 여집합은 각각의 여집합끼리 합집합한 것과 서로 같다. 바뀝니다. 여집합 취해주면 서로 연산의 결과가 바뀌어. 얘도 마찬가지야. 왼쪽만 가면 안 되고 얘랑 좌우가 전부 다 왔다 갔다 전부 다 가능해야 돼.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집합의 성질 전부 다 나와. A하고 합집합하면 자기 자신, 교집합에도 자기 자신. 자, 벤 다이어그램만 봐도 알아. A하고 B하고 3번은 자, A와 B의 교집합은 이 자리야. 근데 걔를 A하고 뭐하래? 합집합하래. 그럼 이렇게 되겠지. 그럼 결과는 A. 그 다음에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벤 다이어그램 보면 A하고 B하고 서로 합집합하래. 근데 얘를 누구하고 교집합하래? A하고 교집합하래. 그럼 누구밖에 안 돼? A밖에 안 나오지. 그 다음에 공집합하고 합집합하면 자기 자신, 전체 집합하고 합집합하면 A. 얘는 전체 집합 나오고, 공집합하고 교집합하면 공집합. 공집합은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이기 때문에 A하고 교집합하면 당연히 공통인 원소가 없기 때문에 공집합. 그 다음에 A와 집합 A의 여집합이야. 여집합이면 여기겠지. 자, 전체 집합을 기준으로 봤을 때 A 집합이 이만큼 있으면 A에 속하지 않는 자리니까 얘야. 그럼 A 집합과 A의 여집합 사이에서의 합집합이기 때문에 결국은 누가 된다? 전체 집합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여집합과 교집합하면 공집합. 여집합의 여집합. 얘가 여집합이잖아.
그러면 이것의 여집합이니까 결국 누가 돼? A가 되겠지. 그 다음에 공집합의 여집합은 전체집합, 전체집합의 여집합은 공집합.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자, 대칭 차집합. 자, 대칭 차집합이란 어떤 거냐? 집합에서 이제 많이 자주 보이는, 맨날 이렇게 나왔어, 글씨가? 그동안에? 어? 예린이. 수업 시간에 항상 글씨 색깔이 이랬어? 그랬어? 말해야 되겠네. 자, 4번입니다. 대칭 차집합이라고 하는 거 뭐냐면, 차집합은 뭐라 그랬어? A차 B라고 하면 A집합에서 B를 집합에 있는 원소를 뺀 나머지고, B차 A면 집합 B에서 A집합의 원소를 뺀 나머지 원소들로 이루어져 있는 집합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 대칭 차집합은 뭘 대칭 차집합이라고 하냐? 얘네들을 다 가지고 표현하는 집합을 대칭 차집합이라고. 자, 대칭 차집합은 이렇게 두 집합 사이에서의 차집합끼리의 합집합을 대칭 차집합이다 라고 해. 이런 자리. 여기. 그럼 자, 요 자리는 누구 자리냐? 자, 요 집합은 이 부분은 A차 B야. A집합에서 집합 B의 원소를 뺀 나머지고, 요 자리는 B차 A인 거지. 그러니까 A 차집합 B는 순수하게 A에만 있는 원소들만 모아놓은 거야. 그 다음 B 차집합 A는 순수하게 둘 사이에서 비교했을 때 집합 B에만 있는 원소들을 모아놓은 집합을 대칭 차집합이다 라고 해. 그래서 A차 B와 B차 A를 합집합해 놓은 게 바로 대칭 차집합이라는 거. 얘랑 얘 사이를 둘 사이를 합집합해 놓은 게 바로 대칭 차집합. 자, 여기 먼저 이거 외우라고 했어. 이 기호 차집합 교집합으로 하면 A교 B의 여집합이고, B차 A는 반대니까 B교 A의 여집합으로 쓸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할 수 있냐? 드모르간의 법칙 갖다 쓸 거야. A 여집합 A 합집합 B의 여집합은 A 여집합 교 B의 여집합이고, A 교 B의 여집합은 A 여집합 합 B의 여집합이란 말이야. 근데 반대로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 왼쪽으로 가는 것만 한 오른쪽과 왼쪽 양방향이 다 같이 잘 돼야 돼. 그래서 여기를 뭘로? 여집합으로 빼내면 여집합의 여집합으로 바뀌고 연산의 부호가 바뀌어. 그럼 얘는 B로 바뀌는 거지. 이 여집합의 기호를 분배법칙 하듯이 이렇게 묶어내준 거야.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여집합 기호를 묶어내주면 교집합은 합집합으로 바뀌고 여집합은 본래집합으로 바뀌면서 여집합 기호 써지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어떻게 바뀌냐. 이 집합하고 이 집합 사이에서 합집합, 얘네들 사이에서 관계는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럼 색칠된 부분은 요 자리이기 때문에 결국은 합집합 봐봐. A하고 B의 합집합 여기 있어. 그럼 합집합이 여기거든. 근데 내가 필요한 거는 여기만 필요할 거기 때문에 합집합에서 어디 부분만 뺀 나머지냐? 이 교집합을 뺀 나머지하고 그림상으로는 똑같아. 그래서 얘는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 A하고 B의 합집합에서 누구를 뺀 나머지? 교집합의 원소를 뺀 나머지가 되는 거지. 그림상으로. 이렇게 쓰면 합집합이 여기야. 합집합이면 여기거든. 티가 날까? 여기가 합집합의 원소야. 근데 내가 필요한 거는 딱 요 부분만큼만 필요하거든. 이 자리.
이 자리하고 이 자리만 필요하니까 합집합에서 어느 부분 교집합에 해당하는 원소를 뺀 나머지란 뜻이야. 자, 그리고 이제 얘를 뭐 해주자? 다른 집합을 이제 표현할 거면 이제 뭐가 또 떠오르냐면 정리할 때 A차 B는 교집합으로 표현하면 앞에 있는 집합은 그대로 가고 뒤에 오는 집합은 여집합으로 바꾸면서 교집합으로 바뀌어. 그러니까 요 쓰는 기호들을 외워놔야 돼. 그래서 외우라고 한 거고 외워라고 한 거고. 그럼 얘는 쓰면 이렇게 바뀌지. A 합집합 B 교 뒤에 오는 집합은 여집합으로 바뀌어. 그러면 A 합집합 B 교집합하고 두모로간의 법칙에 의해서 여집합 취하고 교집합은 물론 합집합으로 바뀐다. 얘네들 전부 다 같은 표현입니다. 일단 얘네들이 정리가 돼 있어야 돼. 얘네들의 기호 쓰는 게 외워져 있어야 돼. 그래야 요 내려오는 6줄이 이 3줄이 이해가 좀 될 거야. 이해가 되지. 일단 시작은 어디서 시작한다? 여기서 여기 얘네들이 서로 같다 이용해서 얘네 둘이 서로 같음을 이용해서 왼쪽은 이렇게 내려오고 오른쪽은 이렇게 내려오는 과정들이라는 거 이해하고 갑니다. 자, P 동그라미 Q야. 이 연산은 그냥 하나의 연산으로 정의를 준 거고 P 동그라미 두 집합 사이에서 P 동그라미 Q는 이렇게 하자. P차 Q랑 Q차 P의 합집합과 같으니까 대칭 차집합의 형태를 P 동그라미 Q라고 하자라는 거야. 그러면 자, 1번은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냈을 때 자, 결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뭘 할 거냐. 자, 얘네들은 교환법칙이 성립한대. 자, 이 합집합, 왜냐하면 합집합은 뭐가 성립하니까? 교환법칙이 성립하니까. 그러면 A 동그라미 B가 A차 B하고 B차 A의 합집합이면 두 집합 사이에서 합집합은 교환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B차 A로 해주고 A차 B가 뒤로 가서 성립하기 때문에 결국은 B 동그라미 A도 참이야 이거야. 그래서 우변에 B 동그라미 A하고 서로 같다 증명하는 방법은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그림으로 표현을 하면 A, B지. 그러면 A 동그라미 B에서 A차 B죠. 앞에 있는 집합에서 뒤에 있는 집합 먼저 뺀 거지. 그러면 이 자리겠지. 그 다음에 뒤쪽은 이제 두 번째는 뒤에 있는 집합에서 앞에 있는 집합을 뺀 나머지니까 이 자리. 그러면 얘네들끼리 뒤집어 놓는다고 해서 결과가 달라지지는 않는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네들을 하나의 집합으로 표현을 하면 이제 3개죠. 지금 문제는 A, B, C 3개란 말이야. 그래서 밑에다가 그냥 따로 안 하고 여기다가 이제 첫 번째 그린 거에다가 여유가 되면 거기다 그냥 바로 그리세요. A, B, C 하나씩만 더 그려도 되지. 하나만 더 그리면 될 거야. 아마 옆에다가 또 포개서 그린다고 하면. 그럼 그림상으로 이 자리겠지. A차 B니까 여기하고 B차 A니까 이 자리에 합집합 말하는 거야.
자, 그러면 자, 1번에서 A 동그라미 B 그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C하고의 교집합이란 말이야. 그럼 C는 어느 집합이냐면 여기야 여기. 그럼 얘하고의 교집합에 해당하는 자리가 바로 3번이야. 그러니까 어디겠어? 주황색으로 동그라미 이렇게 뺑 돌렸을 때 집합 C를 표현했을 때 이 집합 C와 공통인 자리니까 어느 자리? 이 자리. 그림상으로 1번하고 비교합니다. 색칠한 부분이 A 동그라미 B인데 그 색칠되어 있는 집합과 집합 C하고의 교집합이니까 집합 C하고의 공통인 원소를 찾으라는 얘기지. 그러면 지금 색칠된 자리가 이 자리가 될 거고, 자 3번은 이제 A 동그라미 B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먼저 연산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집합 C하고 이루어지는 연산이야. 그럼 얘는 이 집합 자체가 교환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얘하고도 같고 얘하고도 서로 같아. 아까 했지. 얘네들의 교환법칙이 성립하더란 얘기야. 튀겼나 보네. 마찬가지 집합 3개는 똑같이 그리세요. 머리 아파. 자, 그러면 자, A 동그라미 B 자리가 어디냐면 여기야. 이제 이거 비교하는 거야. 그 다음에 C는 이만큼 있잖아. 이만큼 있어. 자, 첫 번째 A 동그라미 B. 자, A 동그라미 B에서 C를 빼야 돼. 이 초록색 보이죠? 첫 번째 A 동그라미 B는 이미 찾아놨어. 1번에서. A 동그라미 B 찾아놨으면 먼저는 이 전체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A 동그라미 B에서 누구를 먼저 빼? C를 뺀 나머지를 찾는 거야. 그럼 자, 여기 A 동그라미 B는 이 자리입니다. 여기서 집합 C의 원소를 뺀 나머지야. 그러니까 이 주황색으로 둘러싸고 있는 이 원소를 뺀 나머지야. 그러니까 어느 쪽이냐? 이 자리가 되겠지 이제. 여기하고 여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누구를 빼줘야 돼? 집합 C에서 A 동그라미 B 색칠되어 있는 원소들만 빼는 거야. 그럼 집합 C는 지금 어디냐면 여기였어. 여기. 우리가 표시해놓은 자리가 집합 C는 여기 주황색 선으로 들러놓은 데가 집합 C야. 그럼 이 집합에서 이 초록색으로 칠해진 부분을 뺀 나머지만 찾으면 돼. 그러면 집합 C의 원소에서 초록색으로 칠해진 원소를 빼면 되기 때문에 누구만 빼면 돼? 얘하고 얘만 빼고 남는 애들만 오는 거지. 그 자리가 어디냐면 이제 여기야. 집합 C에서 A 동그라미 B의 원소를 뺀 나머지는 이렇게 남겠지. 그럼 여기가 이제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는 연산의 결과. 얘하고 서로 뭐 해줬을 때? 합집합.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갑니다. 이제 이거 외워져 있어야 이제 되기는 하는데 일단 하면서 머릿속으로 한 번씩 더 정리하게. 자, 집합의 연산을 할 때는 연산도 하긴 하지만 그 연산을 이용해서 이렇게 성립하는 관계를 설명할 때 집합의 연산이 대부분 많이 사용이 돼. 그렇기 때문에 특히 차집합, 드모르간의 법칙 이런 애들이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걔네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가야 된다고. 자, 그럼 성립하는지 보여주는 방법은 좌변과 우변의 결과가 같음을 보여주면 되는데 P차, 자 여기서부터 들어가야 돼. Q 교집합 아래 여집합 풀고,
그럼 자, 다시 한번 이제 차집합 풀어지죠? 얘를 생각해야 돼. A차비는 A교 B의 여집합과 같다, 이거. 그럼 P 교집합하고 Q and R의 여집합의 여집합 나오겠지. 그러면 얘를 풀면 다시 이제 드모르간의 법칙. 드모르간의 법칙은 A 교집합 B의 여집합은 각각의 여집합끼리의 합집합과 같다 그랬기 때문에 얘가 Q의 여집합 합 R의 여집합의 여집합이니까 얘는 R로.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떠올라? 분배 법칙. 자, 여기는 차집합의 연산인 거고, 자, 요렇게 내려올 때 우리가 사용된 게 드모르간의 법칙이야.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갈 때 이제 우리가 뭐에 우변과 같은 결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분배 법칙. 그러면 P and 하고 Q의 여집합 합 P and 하고 R. 그럼 자, 여기가 이제 다시 뭐가 나와? P 차 Q로 바뀌고 얘는 바꿀 거 없으니까 교집합 R 하고 우변과 결과가 서로 같아졌다. 자, 우변의 결과와 서로 같아졌기 때문에 주어져 있는 등식은 성립한다. 대부분 많이 쓰이는 게 드모르간의 법칙, 분배 법칙, 그 다음에 차집합하고 관련된 이 세 개 가지고 많이들 풀어지니까 기억하고. 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좌변 정리 먼저. 좌변해가지고 우변의 결과를 보여줄 거야. 자, 얘도 마찬가지 차집합이니까 이거겠지. A차 B는 A교 B의 여집합이라 했으니까 그거 생각하고, P 합집합 R 교집합하고 Q 합집합 R의 여집합.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할 거냐면 드모르간의 법칙도 갖다 쓰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뭐해? 연산이 다르죠. 교집합도 있고 합집합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뭘 갖다 쓰는 거야? 분배 법칙까지 다 쓰는 거야. 자, 요렇게 누구를 얘를 누구랑 이 모양이 나오게 하려고 이렇게 갖다가 붙여줄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P 교집합하고 Q 합집합 R의 여집합 통으로 분배 법칙 해주는 거지. 그 다음에 마찬가지 이번에는 R 교집합 Q 합집합 R의 여집합. 그리고 이제 가운데 연산이 뭐 나오고? 합집합. 자, 그럼 이 자리 풉니다. 자, 드모르간의 법칙 이용하면 여집합, 교집합, R의 여집합이야. 그러면 봐봐. 연산이 서로 같으면 뭐해? 기호, 가로 풀어도 된다 그랬어. 결과는 같다고. 사망이 같은 종류의 연산으로 들어갔을 때. 그 다음에 얘가 뭐도 성립해? 교환 법칙도 성립해. 그러면 Q의 여집합과 R의 여집합하고 자리 한번 바꿔줘. 그러면 이제 얘네들끼리 결합 법칙으로 묶어주는 거야. 그러면 R과 R의 여집합의 교집합 아까 했지? A와 A 여집합의 교집합은 공집합이 되는 것과 같다 그랬기 때문에 얘는 공집합하고의 교집합인 거고, 어떤 집합이 공집합하고 교집합하면 항상 결과는 공집합 나와. 그러니까 얘는 더 이상 할 게 없어. 그 다음에 어떤 집합과 공집합하고 합집합하면 항상 누가 나오고? 자기 자신. 그럼 결국 이거지. 공집합하고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대로 나오는 거지. 얘 하나만. 그럼 이제 뭐가 떠올라야 돼? A차 B는 A교 B의 여집합이었으면 A교 B의 여집합의 꼴을 뭘로? 차집합으로 바꿔 쓸 수 있기 때문에 P차 Q 합집합 R로 바꿔 쓸 수 있다. 몇 개 남았대. 자, 7번입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
왼쪽 오른쪽 전부 다 뭐해서 분배법칙 뭐 결합법칙 다 갖다 써. 자 이제 뭐하자 분배법칙 갖다가 씁니다. 여기서부터 A교 A의 여집합 합 A교 B 이렇게. 그럼 여기서부터 내려 보낼게. 그럼 얘는 공집합이야. 공집합하고 A하고 B의 교집합 사이에서니까 얘는 뭐 나와? 공집합하고 합집합이니까 자기 자신은 하나만 나와. 이 집합 하나.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자 여기 이제 해봅니다. 얘도 마찬가지. 이제 얘는 좀 복잡하지. 드모르간의 법칙부터 풀어지면 여집합을 분배법칙 하듯이 여집합해주면 B 나오고 합집합으로 바뀌고 C로 바뀌네. 자 그럼 봐봐. B하고 C하고 합집합했단 말이야. 근데 걔를 누구하고? B하고 교집합 시키래. 그럼 결국 누구밖에 안 나와? B밖에 안 나오겠지. 그럼 합집합 B. 아까 앞에서 이미 집합의 성질에서 했었습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 봐볼까? A하고 B야. 그러면 A하고 B하고 교집합이란 말이야. 근데 걔하고 누구하고? P하고 합집합하래. 합집합이야. 그러면 A에 속하거나 B에 속하거나 아무튼 여기 있는 거 다 갖다 쓰란 얘기거든. 그럼 교집합하고 B하고 합집합하게 되면 이 연산의 결과는 누구밖에 안 나온다? B밖에는 안 나온다. 이게 좌변이야. 근데 지금 우변의 결과가 누구랑 같다? A하고 B의 합집합하고 서로 같대. 우변이. 그럼 자 A하고 B하고 합집합했어. A하고 B하고 합집합했는데 B가 나왔다. 뭘 의미할까? 이 그림 생각하면서 머릿속으로 상상해봐봐. A하고 B하고 합집합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이렇게 다 나온 게 아니라 B만 나왔대. 뭘 의미할까? 언제 이렇게 될까? 어쨌든 얘는 아니란 얘기잖아. 그럼 뭐가 돼? A가 B에 포함되는지 봐봐. A가 B에 포함돼? 자, A가 B의 부분집합이 됐으니까 A하고 B의 합집합의 결과는 뭐 나온다? A가 B의 부분집합이야. A하고 B하고 합집합하면 뭐 나와? A 여기 있잖아. A 여기 있고 B 여기 있잖아. 합집합하니까 결과가 뭐 나와? 그냥 B 나오지. 따라서 A 합집합 B와 좌변에서 만들어진 B하고 서로 같다는 얘기는 결국은 누가 누구에 포함된다? A가 B에 포함된다. 그래서 1번. 자, A는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를 뜻한다. 이 유한집합에서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구하는 방법. 자, 결과는 A집합의 원소의 개수랑 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더하고 A와 집합 B 사이에서 공통인 원소가 두 번씩 더해지기 때문에 한 번 빼주기. 자, 그림상으로는 얘지. 자, 얘가 1번, 2번, 3번이니까 합집합이면 A 합집합 B면 몇 번 1번, 2번, 3번만 나오면 되는데 A집합은 1번하고 2번, B집합은 2번하고 3번 두 번 더 해줬죠. 그러니까 2번 하나 빼면 되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식. 자, 그 다음에 세 집합 사이에서의 합집합입니다. 자, 세 집합 사이에서 합집합이니까 다 들어가겠지. 그래서 똑같은 원리로 A집합의 원소, 집합 B의 원소, 집합 C의 원소 더하고 A와 B의 교집합의 원소 한 번씩 빼주고 두 번씩 더해진 거기 때문에 빼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뭘 더해줘야 된다? A, B, C 세 집합 사이에서의 공통인 원소 한 번 더해주기. 여기가 몇 번 빠져버려? 3번 빠져서 남는 게 하나도 없어. 이 집합의 원소는. 그렇기 때문에 A, B, C의 공통인 원소는 한 번 더 해줘야지. 다 빠져버렸지. 자, 4개까지는 안 나옵니다. 3개까지는 기억해놔. 2번까지는 기억해놔야 돼, 공식. 공식 정도는 기억해놔야 돼. 근데 4개는
나온 걸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저거만 놓으세요. 3번 같은 경우는. 자, 저거만 나 여기는. 시작은 똑같이 각 원소, 각 집합의 원소의 개수 먼저 적고 그 다음에 뭐 해주고 교집합의 원소 한 번씩 빼주고. 근데 많겠지. 빼고 자, 두 집합들 사이에서 교집합 다 한 번씩 빼주고 그 다음에 누구 더해주고 세 집합들 사이에서 공통인 원소들 한 번씩 더해주고 그리고 마지막에 네 집합들 사이에서 공통인 원소 한 번씩 다 빼주기. 그냥 네 개의 집합 사이에서의 합집합은 아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알고 가도 무난합니다. 공수2 하면서 단 한 번도 네 개가 나온 걸 본 적이 없어. 이거는 원장님이 참고하라고 적어주신 거야. 이렇게 네 개짜리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자, 9번입니다. 모든 모임 사람들을 대상으로 A, B, C 세 종류의 책을 읽었는가를 조사했다. 그 결과 A를 읽은 사람이 10명, B를 읽은 사람이 C 7명, C를 읽은 사람이 5명, A와 B를 모두 읽은 사람 4명, A와 C 중 적어도 한 종류를 읽은 사람이 12명, B와 C를 모두 읽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자, 적어도 라는 말 나오면 합집합. 또는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적어도 라는 말은 또는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 우리가 봤을 때 수학에서는. 그러면 자 어떻게 할 거냐. A를 읽은 집합을 A 집합이라고 놓을 거고 B 종류를 읽은 건 집합 B로 놓고 C를 읽은 집합을 집합 C로 놓을 거야. 그러면 A를 읽은 사람은 10명이야. 그러니까 A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10개구나. 이렇게 우리가 집합화 시키는 거고 B를 읽은 사람이 7명이야. 그러면 집합 B의 원소는 7개구나. C를 읽은 사람이니까 집합 C는 5개구나. A와 B를 모두를 읽었다. 모두는 그리고의 의미고 집합에서는 교집합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 이렇게 글씨를 하나씩 따지고 보면 그럼 A와 B를 모두 읽었다라는 얘기는 A와 B의 교집합의 원소가 4야. 자, 적어도 라는 말은 합집합하고 또는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A와 C 중 적어도 하나를 읽었다는 얘기는 A와 C의 합집합의 원소가 10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렇게 B와 C를 모두 읽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 다시 말하면 집합 B와 C의 교집합은 0이야. 0. 그럼 무슨 말이야? A와 C는 봐봐. A하고 C 사이에는 교집합이 있을까 없을까? A와 C를 모두 읽은 사람은 있어 없어? 생각들을 좀 해. A와 C를 모두 읽은 사람은 있어 없어? 생각해봐봐. A집합의 원소가 10개고 C집합의 원소가 5개인데 합집합하면 12개래. 그럼 둘 다 읽은 사람 있어 없어? 있어 없어? 규민이 있어 없어? 아이고야. 야, A가 10개 있고 C가 5개 있어. 근데 합쳤는데 12개래. 그러면 15개에서 12개면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걔가 뭐가 되겠냐. 공통이란 얘기겠지. 겹쳤단 얘기잖아. 3명이. A 집합의 원소 10개, 집합 C, 아이고 참나.
자, A 집합의 원소의 개수 10개, 집합 B 원소의 개수가 7개, 집합 C의 원소의 개수가 5개. A와 B의 교집합 4개. B하고 C하고의 교집합 1개도 없고 A와 C의 합집합이 12개이기 때문에 교집합이 3개. 나머지 원소 다 채워넣기 3개. 2개. 이럴 때 벤 다이어그램 가져다가 씁니다. 그래서 집합 A의 원소 10개니까 나눠 쓰면 되겠지. A하고 B하고의 공통인 원소 4개. 교집합이 A하고 C가 합집합하면 12개인데 A하고 C 합집합의 원소 더하면 15개. A집합의 원소와 B, C집합의 원소 더하면 15개인데 합집합이 12개이기 때문에 공통이 되는 원소가 3개. 그럼 나머지 원소들만 각각의 집합의 원소 채워 넣어주기. 자, A, B, C 중 적어도니까 합집합입니다. 그래서 다 더하면 되지. 3 더하기 4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합집합이니까 얘네들 전부. 그래서 적어도 한 종류를 읽은 사람의 수는 15명. 개념 공부합시다. 개념 공부.